빈에서의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웃던 아이가 사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현역가왕 3에서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어린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13살이라는 나이에 전국 시청자 앞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버티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놀란 지점은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빈에서의 가족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버지 빈민화와 친할머니 김영순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친할머니 김영순이 단순히 손녀를 돌봐준 가족이 아니라 가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에서가 왜 어린 나이에도 트로트의 정서를 낯설어 하지 않았는지, 왜 한 소절을 부를 때마다 아이답지 않은 깊이가 느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가족사였습니다. 빈에서가 현역가왕 3 무대에 섰을 때 시청자들은 먼저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목소리보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10대 참가자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표정 점수 하나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마이크를 잡는 태도 눈물이 올라와도 끝까지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는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만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까이서 느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현역가왕 3 본선 1, 차전 1, 대 1 현장 지목전에서 빈에서는 이미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은 2026년 1월 6일 오후 9시 50분 MBN을 통해 공개됐고, 빈에서는 무대에 앞서 10대 참가자 중 자신만 올인정을 받지 못해 서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선전에서 인정 9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어린 참가자에게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었고, 같은 10대인 김태연과 이수연 사이에서 혼자 뒤처졌다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빈에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끼를 더 품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빈에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보통 13살이라면 서운함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서운함을 변명으로 쓰지 않았고 그것을 다음 무대의 에너지로 바꾸려 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아이가 경연장의 냉정한 점수와 심사평을 받아들이고 다시 노래로 답하려 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현빈의 심사평도 현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빈에서의 무대 뒤 박현빈은 빈에서에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로 모두를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혹평이 아니라 이미 그 나이에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린 참가자에게 던져진 강한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빈에서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빈에서의 가족사가 이 장면과 연결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무대에서만 강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가족 배경을 보면 빈에서는 아버지 빈민화와 친할머니 김영순의 존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싱글 대디로 딸을 키워온 인물로 알려져 있고 할머니 김영순은 가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빈에서의 삶을 단순한 성공담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한쪽에는 어린 딸을 지켜온 아버지의 책임감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음악을 몸으로 알고 있던 할머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에서의 노래는 단순히 배운 노래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가사 하나를 붙잡고 오래 버티는 느낌, 억지로 감정을 밀어 올리지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방식, 어린 나이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차분한 호흡은 가족 안에서 오래 쌓인 정서와 연결되어 보입니다. 물론 노래 실력은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을 잡아준 환경과 사람들을 빼놓고는 빈에서의 무대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빈에서는 이미 2022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연소 대상이라는 이력을 남기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미스트롯 쌈톱 10에 오르며 어린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2024년 10월에는
아버지의 인생과 활짝 피어나를 통해 데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역가왕 3에서는 더 이상 귀여운 신동이라는 말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참가자가 됐습니다. 무대 경험과 가족 이야기, 어린 나이에 겪은 감정의 축적이 한꺼번에 그의 목소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인생이라는 곡 제목은 빈예서의 서사를 더 깊게 만듭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소재로 한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빈민화의 존재가 빈예서의 삶에서 큰 축을 차지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홀로 돌보는 아버지, 그 곁에서 손녀를 지켜준 할머니,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래를 자신의 길로 삼은 아이. 이 구조가 알려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빈예서의 무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빈예서에게서 아이답지 않은 성숙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성숙함은 갑자기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닙니다. 부모의 이별이라는 이야기가 온라인과 방송 주변에서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빈예서가 너무 일찍 철이 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처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빈예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대 위에서 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서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빈예서가 울 수 없었다는 표현은 그래서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그의 성장 과정을 압축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이였지만 마음껏 기대기 어려웠고, 아이였지만 누군가를 걱정시킬까봐 먼저 웃어야 했고, 아이였지만 무대 위에서는 프로처럼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역가왕3은 그런 빈예서의 모습을 전국 시청자 앞에 다시 꺼내놓은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숫자로 남았고, 심사평은 그대로 방송됐고, 경쟁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그 냉정한 구조 안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선에서 인정 9점을 받고 눈물을 보였던 아이가 본선에서는 도끼를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대 직후 감정이 몰려와도 다시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순간 빈에서를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라 이미 자기 삶의 무게를 노래 안에 넣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조부모의 정체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빈에서의 친할머니 김영순이 가수 출신으로 알려졌다는 점은 단순한 가족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빈에서의 음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이어져 온 정서와 경험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음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빈에서가 트로트를 낯선 장르가 아니라 삶 가까이에 있는 언어처럼 받아들였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빈민화의 존재는 빈에서의 이미지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합니다. 싱글 데디로 알려진 아버지가 딸을 위해 버텨왔다는 이야기는 빈에서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배경처럼 따라옵니다. 빈에서가 아버지의 인생을 노래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가사의 감정만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자란 가족의 시간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린 가수가 부르는 한 소절이 때로는 어른들의 고백보다 더 아프게 들리는 것입니다. 현역가왕 3에서 빈에서가 주목받은 이유는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13살이라는 나이와 맞지 않을 정도로 깊은 감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22년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 미스트롯 3 톱10, 2024년 10월, 데뷔 2026년 현역가왕 3 결승 무대까지 이어지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빠른 성장 뒤에 아버지 빈민화와 친할머니 김영순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서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빈에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금방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래 기억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서사가 있습니다. 빈예서에게는 그 서사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태어난 소녀 어린 나이에 전국 무대에 올라 이름을 알린 가수 가족의 무게를 안고도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은 아이, 그리고 조용히 어른들의 마음을 흔든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가족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빈에서의 아픔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이였지만 울 수 없었다는 말은 눈물을 강요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빈에서는 불쌍해서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무대 위에서 노래로 바꿔냈기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가장 큰 힘은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을 노래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면서도 다시 무대를 준비했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가족 이야기가 알려진 뒤에도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은 결국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빈에서의 다음 무대를 궁금해 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보다 어떤 목소리로 자신의 시간을 다시 들려줄지가 더 궁금해진 것입니다. 2026년 현역가왕 삼가 빈에서에게 남긴 것은 순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가수 빈에서가 더 이상 신동이라는 한 단어에 갇히지 않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선 인정 9점의 눈물 본선 1차전의 각오, 박현빈의 강한 심사평 아버지, 빈민화와 친할머니 김영순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배경, 그리고 가수 출신 할머니라는 음악적 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이며 빈예서라는 이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빈예서의 무대를 자세히 보면 감정의 출발점이 항상 가족 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래를 시작할 때는 조용하지만 한 문장이 지나면 목소리 안에 오래 참아 온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어른들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 온 아이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빈예서가 부르는 트로트는 나이에 비해 과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10대 참가자는 무대 위에서 패기와 에너지를 앞습니다. 그러나 빈에서는 다릅니다. 그는 큰 동작으로 시선을 끌기보다 한 소절을 오래 붙잡고 갑니다. 빠르게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마지막까지 감정을 아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냅니다. 이런 방식은 트로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트로트는 음정만 맞는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사 속 사연을 이해하고 그 사연을 자기 호흡으로 바꿔야 비로소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빈에서가 바로 그 어려운 지점을 어린 나이에 해내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2012년생이라는 나이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빈에서는 이미 수많은 카메라와 관객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현역가왕 3 같은 경연 프로그램은 따뜻한 박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도 곧바로 점수와 반응으로 돌아오고 한 번의 표정도 시청자들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 압박 속에서 빈에서는 아이처럼 흔들리면서도 가수처럼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버지 빈민화와 친할머니 김영순의 이름은 단순한 프로필 정보가 아닙니다. 빈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두 개의 열쇠입니다. 아버지는 현실의 버팀목으로, 할머니는 정서와 음악의 뿌리로 읽힙니다. 아버지가 생활 속에서 딸을 지켰다면 할머니는 빈에서가 노래라는 언어를 더 일찍 받아들이게 만든 존재로 보입니다. 특히 김영순이 가수 출신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은 빈에서가 트로트를 단순히 배운 장르가 아니라 가족의 기억과 함께 만난 장르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이 가족사에 크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빈에서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궁금해서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자 이전에 들었던 노래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잘한다는 감탄으로 끝났던 무대가 이제는 왜 저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저 가사를 저렇게 붙잡았는지, 왜 울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노래를 놓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역가왕 3에서 빈예서가 보여준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로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호였습니다. 예선 인정구 점이라는 숫자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만 빈에서에게는 자신이 아직 더 올라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뒤 빈에서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품고 왔다는 말로 자신의 다음 장면을 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어린 참가자의 투정이 아니라 가수 빈에서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빈에서가 가족 이야기에 기대어만 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사는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무대가 약하면 그 관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빈에서가 지금까지 대중의 시선을 붙잡은 이유는 결국 실력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연소 대상으로 이름을 알린 뒤 미스트롯 3 톱 10을 거쳐 현역가왕 3 결승 무대까지 올라온 과정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 경연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기본기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빈에서의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연민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어려운 배경을 노래의 깊이로 바꾸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가 울 수 없었다는 표현은 눈물을 팔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지금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침묵을 지나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아이였지만 말하지 못했던 감정 가족을 위해 삼켜야 했던 마음, 그리고 무대 위에서야 비로소 꺼낼 수 있었던 목소리가 지금의 빈에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빈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적인 이야기보다 더 좋은 무대입니다. 이미 대중은 그의 가족사를 알게 되었고 그의 할머니가 가수 출신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배경을 넘어 빈에서가 어떤 가수로 성장할지입니다. 13살의 감성은 시간이 지나면 15살의 해석이 되고 20살의 목소리가 되고 언젠가는 자기만의 트로트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빈에서는 완성형이라기보다 가장 뜨겁게 변하고 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어린 가수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흔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2년 진주에서 태어난 배경, 아버지 빈민화의 존재, 친할머니 김영순의 가수 이력, 2022년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 2024, 년 10월 데뷔 2026, 년 현역가왕 3의 눈물과 각오가 모두 겹쳐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모여 빈예서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단순히 어린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시간과 자기 삶의 감정을 노래로 증명하는 가수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빈에서의 가족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비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감정을 지나왔지만 그 감정을 무대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노래로 꺼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직업 정체로 알려진 친할머니 김영순의 가수 이력은 빈에서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오래된 감정을 품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빈에서는 아이였지만 울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울지 못했던 그 시간을 노래로 바꾸며 전국의 시청자에게 자신이 왜 오래 기억될 가수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